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또 소개 멘트가 바뀌었네. 장어집 사장님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분의 1 사장입니다. 그래요. 어저께 뭐 저희가 지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중에 약소하게 네.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잘 돼야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니 위원님 지금 오늘 아주 일찍 나오셔가지고 지금 머리도 폭탄 맞은 뭐야 이게 머리가 왜 이래요?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게? 샤워는 했지. 네. 와서 샤워는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 왜 그런 것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이중주차. 이중주차? 이중주차 했는데 이게 밀어서 옮기면 되는데 이 차 앞에다 이렇게 또 주차를 해놓은 거지. 그럼 내가 그거를 그 N에다가 놔둘 필요가 없잖아. 그쵸, 상관이 없죠. 그래봤자죠. 네. 더 봤자죠. 그랬더니 앞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았나 봐. 네. 나한테 전화가 7시 20분에 전화가 착배라고. 한번 한숨 쉬고 짜증 내면서 이제 그냥 출근하자. 내려갔다 올라오기도 또 귀찮아. 네. 그래서 여기 일찍 왔지. 그냥 와버리셨다고. 일찍 와서 이제 용철이 또 괴롭혔지. 숙직실 빨리 문 열어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와서 좀 누워 있다 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장어집도 하시고 아카데미도 하시고 브런치도 나오시고 저기 스탄배도 나가시고 진짜 또 그 밖에도 제가 알고 있는 일들만 지금 한 두세 개가 더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이 많으세요? 부자 되시겠어요? 야, 진짜 부자 되려면은 장어 야구 아카데미 브런치 스탄배 다 때려쳐야 돼. 나 하고 있는 개인 비즈니스 그것만 열심히 해도 거기에 올인해야 되나? 거기 그것만 해도 훨씬 많이 벌어. 봐봐, 돈을 갈고리로 모으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안치홍 의원님 재력이 들으면 웃으실걸요? 네? 저의 수입을 들으면 웃으실걸요?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 오프닝에 최지만 선수 얘기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최지만 선수가 결국에는 이 피츠버그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템파베이에서 4시즌 동안 또 뛰면서 참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었고 어쨌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여러 팀을 전전하기는 했잖아요. 이 템파베이라는 팀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 에인절스에도 있었고 양키스에도 있었고 미러키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템파베이 또 털을 잡게 된 건데 결국에는 이제 연봉 조정 마지막 해를 앞두고 이제 피츠버그로 또 트레이드가 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템파베이보다는 이 피츠버그가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단인 거는 맞지만 어쨌든 전력상으로 봤을 때 템파베이는 이제 포스트 시즌을 계속해서 노릴 수 있는 팀이잖아요. 근데 피츠버그는 아무래도 지금 리빌딩 단계에 있는 좀 전력이 약한 팀이다 보니까 경기를 시청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좋은 점은 피츠버그에 이미 뭐 배지환 선수도 있고 박효준 선수도 있고 이미 한국인 선수 2명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지만 선수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은 당연히 좋죠. 선수로서는 무조건 두 팔 벌려 환영입니다, 진짜. 그쵸. 그런 경우라면은. 근데 이제 최지만 선수도 메이저리그 이제 베테랑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경력도 오래됐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또 받아들이느냐. 근데 최지만 선수의 행보나 그리고 이 선수의 옵시즌 때 그리고 또 그라운드에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밝고 좀 쾌활한 선수로 그렇죠. 보여져요. 네. 굉장히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적응하는데 저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적극적이고 좀 활발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템파베이에서도 이 팀 내 더그아웃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해줬고 감독도 좋아하고 선수들도 좋아하고 코칭 스태프들도 좋아하고 그 구단 직원들 있잖아요. 뭐 이제 구단 직원들까지도 최지만 선수를 정말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도 최지만 선수가 기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템파베이 뭐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진짜 기부금도 많이 내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사실은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만 최지만 선수가 떠난다는 이 구단 이 SNS 소식에 팬들이 다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고
최지만의 자기는 이제 이 템파베이에서 은퇴를 할 줄 알았다 이런 댓글을 본 것도 있고 굉장히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 문제 어떻게 됩니까? 스타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공익근무요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역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37 이후에만 입대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 국방의 의무를 또 다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최지만 선수 인천 출신인데 장원천 안 오시냐고. 아시긴 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잘 몰라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저 선수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지. 네. 그래서 뭐. 참 그러네요. 어쨌든 템파베이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메이저리그고 이게 또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들이 또 이렇게 팀을 옮겨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또 새로운 팀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면서 또 댓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아랑 한화랑 트레이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 아니죠? 이런 말씀 원희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사실 트레이드 파트너라고 하잖아요. 이 트레이드를 좀 잘하는 서로 잘하는 그런 구단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의원님. 아무래도 뭐 하나는 지금 하나랑 기아는 지금은 좀 뭐 양 팀의 이제 단장들이 네네. 키움 시절부터 뭐 아주 예전부터 같이 또 한솥밥을 먹었던 그런 사이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편하게 어떻게 얘기가 좀 오고 갈 수가 있겠죠. 아하.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트레이드를 할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좋은 관계이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뭐 이런 트레이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장점이 아닐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볍게 또 이제 운을 띄워보다가 또 이제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얘기가 더 진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이 뭐 메이저리그 뭐 KBO 리그 이런 트레이드는 아니지만 뭐 판타지 리그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리그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트레이드를 할 때 서로 성향이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랑 이제 트레이드하기 편한 사람, 트레이드하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단장들도 KBO 단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트레이드되는 선수들 연봉은 누가 주는 건가요? 전 구단, 이적한 구단, 월급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적한 구단이 주고요. 그거는 이제 뭐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연봉 보조를 전 구단에서 얼만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적한 구단에서 주는 게 맞습니다. 전 구단이 아닌 현 구단이 대체적으로 승계한다. 전 구단이 내준 조건도 있고 삼성사랑님이 잘 말씀하셨고 단장끼리 친하거나 안면이 있으면 트레이드가 좀 쉽기는 하다. 세라피모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제발 키움이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LG는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LG랑 이 키움이랑 트레이드해서 또 재미를 본 부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드 어쨌든 이 팬들에게는 또 재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옵시즌에 어떻게 보면은 뭐 꽃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선수 이적과 이동이 사실 진짜 제일 재미있는 뉴스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시즌 1호 트레이드가 터지게 됐습니다. 한국 시리즈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벌써 트레이드가 나왔는데요. 주인공은 이제 하나와 기아였습니다. 기아와 하나는 각각 투수 한승혁, 장지수 선수를 하나 이글스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내야수 변우혁 선수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오는 2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하나에서 기아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내야수 변우혁 선수 이 북일고 졸업하고 지난 2019년 1차 지명으로 하나에 입단을 했습니다. 프로 통산 2시즌 동안 50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2할 4푼 6리 그리고 OPS 681, 0.682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입단 당시에 다들 아시다시피 변우혁과 노시환 이 두 명의 선수가 하나의 중심 타선을 이을 차세대 거포로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만 상무에서 군복무 마치고 이 올 시즌 하나에 복귀했지만 1년에 이제 김인환 선수에게 밀리면서 21경기 21경기 출장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의 새 둥지를 틀게 된 우완 투수 한승혁 선수 93년생이고요. 2011년도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 1라운드 지명을 받았고요. 이제 프로 통산 9시즌 동안 또 5.84의 평균 자책점, 강속구를 던지는 강점, 확실한 강점이 있는 선수이지만 매년 제구에 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지수 선수도 2019년 입단했고요. 2000년생 군필 투수 그리고 이제 5.23의 평균 자책점 통산 3시즌을 이 프로에서 뛰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트레이드. 네네. 뭐 빅딜은 아니죠. 최근에 빅딜 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기대도 하지 마세요. 네, 우리 KBO에선 KBO 리그는 이적을 해서 잘 되는
거 못 보니까. 그러니까 부메랑이 돌아오면 또 이제 네. 그게 시계 맞는 리그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무슨 뭐 내가 단장이면 난 과감하게 하겠어. 왜냐면 어차피 뭐 평생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욕은 평생 먹더라고요. 뭐 한 2년 3년 뭐 단장 하다가 뭐 팀 성적 안 나면 떠나야지. 네. 아니 뭐 성민우 단장처럼 뭐 재계약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평생 할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소신껏 좀 뭐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항상 아쉬워요. 근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선수들의 트레이드, 그러니까 팬들이 그 느끼시기에는 이런 트레이드 재미없어, 아무 뭐 의미도 없는 트레이드, 뭐 우리 팀 전력에 얼마나 도움이 돼, 뭐 이런 생각 거의 90% 이상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야구 팬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이 선수들한테는 1년, 2년이라는 그 시간,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서의 생명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소속 팀에 있을 때는 입지가 많이 좁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 어찌저찌 이렇게 트레이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적된 팀에서는 좀 더 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분위기 반전. 그래서 선수들한테는 너무나도 뭐 팬들한테는 뭐 무관심 트레이드가 될지언정 선수들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트레이드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KBO 리그에서는 큰 트레이드가 없다.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왜냐하면 변혁 선수도 1차 지명 드래프티, 그리고 한승혁 선수도 또 1차 지명 아니겠습니까? 이 1라운드에서 지명된 선수들끼리 또 팀을 바꿨다라는 거, 이 가능성이 남아있는, 잠재력이 남아있는 선수들끼리 바꿨다라는 거, 이것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저는 양 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원하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빠른 볼을 구사하는 투수를 또 원했고, 한승혁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또 경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선수고, 또 변우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는 기대주잖아요. 노시안 선수와 이제 뭐 동갑내기로서 또 큰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는 선수인데, 뭐 황대인 선수도 있고, 뭐 류지혁 선수, 김도영 선수, 뭐 박찬호 선수, 뭐 김선빈, 뭐 기타 등등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지만, 그러니까는 황대인 선수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그 야구 스타일, 거포형 내야수. 그렇죠. 그래서 또 키워 보면은 또 이 변혁 선수가 아직 그 포텐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유니폼을 바꿔 입으면서 어떤 그 변화를 주면서 그 순간에 탁 이렇게 터질 수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이적해가지고 빵 터지는 경우들. 그렇죠. 변혁 선수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두 팀 모두 부족하진 않지만 뭔가 좀 더 채워 넣고 싶은 포지션을 좀 채워 넣는 그런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이제 변우혁 선수 영입으로 장타력 갖춘 우타 내야수를 보강하게 됐다. 1, 3루 모두 가능한 코너 내야수로서 군복무까지 마친 선수라 활용폭이 클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변우혁 선수,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시환 선수와 함께 정말 기대를 많이 받았었던 북일고 출신, 그러니까 팜 출신이 지역 출신인 진짜 완전 성골 중에 성골인데, 사실은 그동안 이 고질적인 허리 부상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1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2군에서도 그렇게 많은 경기를 나서지 못했던 게 이제 허리 부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타자에게 사실 허리 부상은 조금 치명적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몸을 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하체, 그러니까 힙, 허리, 여기서 이제 파워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돌리는 과정에서, 그렇죠. 회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그 많은 파워가 발생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위치인데, 변우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용규 선수처럼 그렇게 뭐 단타형의 선수면은 뭐 그나마 덜할 거야. 근데 홈런을 쳐야 되는 선수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가장 힘을 써야 되는 부위에도 부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상, 그러니까 요즘은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어떤 그 부상 없이 뭐 전 경기를 못 뛴다. FA 동안의 그 시즌을 부상 없이 치렀다. 이게 엄청난 그 점수를 받잖아. 고평가를 받죠. 선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상에 대한 부분은 진짜 선수들이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돼. 본인의 가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
단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몸 그렇습니다. 단련. 네, 일단은 한화 입장에서도 부족한 투수력을 어쨌든 이제 강화를 했잖아요. 이제 선발진 혹은 이제 불펜진 강화를 위한 뎁스를 보충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원래는 1대1 트레이드였다가 장지수 선수를 끼운 트레이드라고 한다. 원혜님께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화 이글스는 지금 워낙에 또 투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투수자들 모으는 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근데 이거 선수들이 이런 제 표현이 좀 부적합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팬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려고, 네. 미리 내 밑밥 깔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욕 조금만 하라고. 무슨 말씀하시려고? 고만고만한 선수들로만 계속 모이면은 사실은 그게 더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 위치가. 그러니까 확실한 선발 투수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확실한 선발 투수 누구 있니? 뭐 김광현. 뭐 예를 들어 뭐 김광현 뭐 이런 선수들이 아니라 1선발, 2선발급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네. 보면은 선발 후보군으로 보면 한 7선발, 8선발 막 이런 선수들을 많이 트레이드들을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야수도 주전이 아니라 거의 백업에 가까운 선수. 2군에 있기엔 좀 그렇고 1군에서 주전으로 쓰기엔 좀 부족하고. 그래서 또 경쟁을 유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근데 하죠 또 보통. 비슷한 선수들끼리만 경쟁이 되는 거야.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만족을 못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긴 하지. 이게 팀을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나는 좌투가 부족한데 계속 우투만 데려온다 이런 아쉬움을 또 말해주신 분도 계시고 사실은 파이어볼로가 제구를 갖춘다면 안호준이 올해 어마무시해진 거 다들 기대를 하셨지 않느냐 이런 얘기. 그리고 한승혁 선수 치디님이 늘 말씀하시는 대표적 케이스 새가슴에 제구불안 투수 이런 얘기. 한승혁 선수 공을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150 이상을 던질 수 있는 페스트볼을 가진 선수인데 이 제구가 항상 불안하다라는 거. 선동열 감독도 못 고친 그 제구력 삼성사랑님께서도 또 얘기를 하셨고 안 읽을 거예요 별로. 안 빠질 거예요. 한번 읽어줘봐. 싫어. 이거 뭐야. 브런치 트레이드 안치용 이대영 이게 뭐예요. 뭐 어쩌라고. 제발. 될까? 뭐 어쩌라고. 이 대영이가 올까? 안 오지. 정중희님 이대영 안 올걸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이상한 것만 읽으라고 어떤 거 해. 있어? 어떤 거? 그리고 박동원 선수도 트레이드 될 때 엄청 좋아하던데 선호하는 구단들이 있겠죠. 강한경정님. 그럼요, 당연하죠. 일단은 뭐 포지션이 취약 포지션인 경우, 네. 뭐 가장 좋아하지, 가장 기다려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 트레이드 제가 이제 몇 년도야 그게 2010년도, 2010년도 이제 그 당시 SK 와이번스죠. 이제 4대3 트레이드.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니폼을 갈아입었는데 그때는 원래는 1대1 트레이드 이제 저는 이제 LG 팬들한테는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일 수도 있지만 박현준 선수하고 네네네. 이제 1대1 트레이드. 저는 그 트레이드 되기 얼마 전에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어요. 박현준 선수하고 1대1 트레이드를 지금 뭐 준비하고 있다 막 이런 막 소문들 막 이런 썰들이 막 돌았거든. 네네. 그래서 그런갑다 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드가 딱 되는 당일날 보니까 이렇게 4대3까지 늘어났대. 그래요. 막 권용관 선수도 막 들어가고. 동수영도 그죠? 들어가고 네. 재영이도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늘어났다 그러더라고 1대1에서.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1대1 트레이드에서 늘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대2도 2대2로 맞춰서 하는 게 아니야. 1대1로 했다가 그럼 우리가 조금 좀 내가 더, 아쉬운데 이러면 뭐 좀 그러면서 이제 얹어주고. 이렇게 서로 이제 맞춰가지고 선수들 좀 이렇게 많이 늘리는 거거든. 네네. 그런 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 양 팀의 이 입장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고 또 선수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우혁 선수 특히 이제 1루가 가능한 그런 자원이기는 하지만 이제 기아 타이거즈 올 시즌도 그렇고 좀 사실 황대인 선수의 성장이 다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제 최영우 선수가 이 장타력이 이 전성기 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변우혁 선수가 치고 올라와주면 어떨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를 봤을 때 트레이드 밸런스를 봤을 때 어디가 좀 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한화가 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화가 윈이다. 네. 그래도 마운드 쪽에서 변우혁 선수는 사실은 많은 기회를 받지는 못했어요. 네. 아직 이제 뭐 프로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죠. 한승혁 선수는 한화라는 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즉시 전력감인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중간도 가능하고 또 특히 이제 뭐 마무리로서의 구위는 사실은
한승혁 선수가 괜찮죠. 하긴. 왜냐하면 지금 뭐 장시환 선수도 좀 하락세고 정우람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그런 부담에서 조금 떨쳐내면서 중간으로 투입이 되고 한승혁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이글스가 기대했던 대로 마무리를 맡아주면 이렇게 되면 이제 선발도 뭐 문동주 들어가지 김서현 또 있지 또 뭐 이런 외국인 선수 2명이지 이러면은 또 모른다니까 마운드가. 근데 이거는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죠. 잘 풀렸을 때. 한승혁이 자리만 잡아주면 확실하게 자리만 잡아주면은 하나는 마운드 운영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승혁 선수는 그래도 1군 무대에서 꽤나 좀 많은 시간을 뛰면서 보여준 건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우혁 선수의 이 포텐셜 잠재력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르죠. 이 장지수 선수 이제 같이 넘어온 한화로 같이 넘어온 이 장지수 선수도 또 잠재력이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한화가 과연 어떻게 이 선수들도 만들어 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채팅창 소개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가웃에서 문동주 등등 신인 선발들에게 좋은 고참 노릇도 기대하는 게 크겠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한승혁 선수도 나이가 또 솔찬히 먹었더라고요. 20대 후반이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좀 이런 좋은 영향을 또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김성근 감독님은 최상 말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라고 하시던데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 멋진 말이죠 진짜로. 예, 항상 준비해야 되죠. 항상. 그래서 좋은 것만 볼 수가 없어. 안 좋은 걸 생각을 미리 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시야가 넓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트레이드 나름 쏠쏠했던 것 같은데 SSG도 베테랑 영입 효과에 SK는 이제 박현준 선수만 아니었어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 이 SK 입장에서는 이 김성근 감독님이 또 요청하셔서 이렇게 이 트레이드가 이루어진 거였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스토킹 때도 뭐 물론 말씀하셨지만 이 트레이드된 바로 다음 날이었나요? 바로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훈련하러 쫓아오셨잖아요. 당일날이에요? 경기고등학교. 쫓아오셨잖아요. 경기고등학교 이렇게 앉아 있었어. 딱 이 포즈로 앉아 있었어. 네, 안녕하십니까. 쳐라. 매우 쳐라. 계속 쳤지. 매우 치다가 근데 그때는 사실 트레이드 되시고 나가지고 또 불의에 이 공을 만드시는 바람에 또 얼마 못 다음 날. 그죠? 이거 너무 아쉽다. 그날 트레이드 된 날 딱 3번 타자로 바로 선발 출장. 2안타, 2루타 2개. 그러니까 잘하셨는데. 다음 날 또 2안타. 이제 홈으로 갔어. 3일째 날 홈으로 이제 인사 딱 막 이제 막 환호해줘. 네네. 모자 받고 인사했어. 딱 손가락 맞았어 바로 첫 타석에. 부러졌어. 몇 달 가셨어요? 한 2달이 좀 안 됐어. 2달 좀 안 돼가지고 바로 한국 시리즈 또 엔트리 또 들어갔어. 그래서 대수비로 나 수비를 왜 내보낸지 몰라. 이거 그때 얘기 또 하게 되네. 대수비. 그래. 대수비 안 치고. 이게 뭔가 둘 다 말이 안 맞는 궁합이 안 맞는 단어인데. 시영이 몸 풀어. 예. 헬멧 쓰고 스윙하고 있으니까 야 이 새끼야 캐치볼 하라고. 캐치볼을 왜 해요 내가. 캐타 말고. 수비 나가래. 그래가지고 이광길 코치님 지금. 점수차가 아무리 많이 했는데 혼자 우익수 나갔어. 그러니까요. 나가가지고 오줌 쌌다 거기서. 정말. 나가지고. 당연히 대탄 줄 알고. 그럼 내가 그때 기도 처음 했어. 나 좀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APHR님이 다른 얘기지만 한화가 박민우, 노진혁 중 한 명 영입해서 내야 경쟁시키는 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경쟁이 될까요? 박민우, 노진혁 이 두 선수가 들어오면 당연히 주전으로 생각하고 내려오는 게 아닐까요? 경쟁이 아니죠. FA 선수들을 왜 경쟁으로 생각을 해?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바로 써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매기 효과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기에는 한화이글스 지금 기존 선수들이 조금 이제 경쟁력이 다소 좀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선수들을 영입했을 때는 즉시 전력감으로 이제 전력의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화 구단에서 한승혁은 선발로 장지수는 불펜으로 또 생각하고 있다네요. KGFD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한승혁 선수 공 보면 사실 진짜 불펜으로 쓰기는 좀 너무 아쉽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마무리로 쓰는 게 제일 멋지긴 하지. 멋지긴 한데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기회 정말 마지막 기회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회고 나는 하나 같은 경우는 노진혁이나 김상수 선수
있으니까 네. 이런 선수들 일단 한 명 무조건 저 영입해 오고 네. 그다음에 또 나는 포수도 나는 근데 이제 뭐 현실상 최재훈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나라면은 최재훈 선수보다 다 잘하는 선수들이야. 5명이. 근데 이제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쵸.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근데 하나는 포지션 가리지 말고서 일단 영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두 번 다 진짜 한 번 더 또 뭐 리빌딩 또 했다간 또 뭐 어떻게 또 씹어야지 그래, 까야지. 특히 좀 외야수 영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2군 FA로 풀린 이제 이영종 선수에 대한 얘기들도 저희가 한 몇 주 전에 뭐 최근에 좀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요 이용종 선수도 그렇고 또 다른 FA로 나온 외야수 선수들을 영입할 필요가 좀 반드시 있지 않을까. 황종이가 지금 연봉이 얼마지? 1억 4천? 뭐 1억 6천 한 이 정도 될 거야. 2억으로 영입할 수 있다 그랬나? 제가 그걸 본 것 같거든요. 아니야. 그게 그 연봉 이상을 줄 수가 없어. 기존에 받던 연봉까지일 거야. 내가 알고 2군 FA 그 시스템. 네.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시스템 빨리 없애라. 없애. FA 그 무슨 진짜 창피하다. 창피해 진짜. 뭐가 창피해. 아 무슨 2군 FA 제도 해가지고 선수들 2번 3번 죽이는 거지 그게 뭐한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그 동안은 이제 2군 FA 이 자격을 행사하고 좀 매력을 느낄 만한 선수들이 사실 그동안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이제 이영종 선수는 꽤나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일단은. 완전히 형종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모든 9개 구단들이 다 덤벼들겠지. 그 금액에 주전 선수를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형종이는 지금 큰 샴푸를 하나 샀는데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지 100ml짜리 이런 거 이런 셈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나더라니까 그거는. 그래. 성아님이 얘기해 주셨네. 1억 2천이고 2배까지인 걸로. 그래 2배까지는 된대요. 그럼 2억 4천까지는 된다. 이런 말씀.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한화 이글스가 벌써부터 이제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해서 포석을 또 깔아가고 있고 또 기아 타이거즈도 이제 가능성 변우혁 선수의 이 장타력의 가능성을 믿고서 영입을 한 거기 때문에 둘 다 좀 윈윈 트레이드가 이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에 이 LG 트윈스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염경엽 감독의 첫 번째 목표가 밝혀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취재진과 만나 2023 시즌 선발진 구성에 대한 질문에 젊은 투수들 중에서 키워보려고 한다. 구단으로부터 몇 명 정도 괜찮다는 보고를 들었고 지금 마무리 캠프부터 시작해 내년 스프링 캠프까지 선발을 8명 정도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올 시즌에 LG 트윈스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었던 부분이 토종 선발이기는 하죠.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 가지고 그리고 이제 3, 4, 5 선발 이 토종 선수들 조금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3선발은 뭐 김윤식 선수가 이제 제대로 성장을 해줬고 그랬을 때는 이제 토종 선수들 조금 더 키워서 여러 명의 선수들을 준비시키겠다 뭐 이런 바람으로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마무리 캠프에 지금 34명이 참가하는데 22명이 투수더라고요. 투수의 좀 비중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와 34명 참가했는데 투수가 22명인데 코치도 한 10명 갈 텐데 야수 코치가 한 8명 되고 투수 코치가 2명밖에 안 돼. 무슨 조합이야. 이거는 진짜. 네. 야, 뭐 투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 뭐 이거는 이제 뭐 귀가 닳도록 들어서 이제 다들 아시겠죠. 재미없고. 투수 준비를 미리 시키겠다. 투수들을. 뭐 이제 뭐 항상 염경엽 감독의 플랜은 그 장기 플랜을 항상 강조를 하시니까. 네. 어떠한 그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준비를 시킨다는 걸 항상 강조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본인의 그 야구관이 묻어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야수 쪽은 사실은 뭐 뎁스도 굉장히 훌륭하고 가장 이제 뭐 강한 뎁스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큰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마운드 쪽은 그리고 이정용 선수가 일단 그 군입대 하는 부분 네네. 그것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선발 투수를 8명씩 하겠다. 이거는 5선발, 6선발, 7선발, 8선발의 역할이 불안하기도 한 거지. 임창규나 이민호가 불안한 거지.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네. 이 선수들이 조금 삐걱하면은
바로 교체나 이런 경쟁을 통해서 뭔가 마운드에 좀 내실을 좀 다지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투수 이 4선발, 5선발 두 자리가 문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후보로 함덕주, 뭐 최지선, 임정우, 배재준, 백승현, 인준형, 허준혁, 조원태, 이지강 정말 투수들이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황태자님께서도 또 LG 팬이시지 않습니까? 이 좋은 투수들 참 많다, 연건들 많다. 이거 세금만 내면 큽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젊은 선수들 키우려면 세금을 내야 된다. 좀 이제 기회를 계속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근데 8선발까지 만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즌 중에 흔들릴 때 뭔가 부상이나 뭐 이렇게 이탈이 있을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자원들을 대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말일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지에 대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베스트는 5선발이 부상 없이 로테이션을 지키면서 144경기의 장기 레이스를 탁 풀어내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이게 부상과 부진은 항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또 그런 부상과 부진이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한테는 기회로 또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거를 좀 잘 믹스해가지고 좀 운영하는 것 같은데 안경 선배도 얘기했다시피 그 학생 주임 2명이 지금 이제 학생들을 가리킨다라는 그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뼈를 때리는 얘기 난 그냥 한 번에 이해가 그냥 머리에 탁탁 들어왔어. 경현이 형 한 얘기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서 염경엽 감독과 이제 김정준 이제 수석 코치죠. 네. 이제 그냥 숨통을 조이는 거지 이제 선수들 이제 완전히 젊은 선수들은 이제 죽었다 하고 젊은 열심히 해야지. 선수들 다 똑같아. 전부 다.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뭐 LG 선수들이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약간 그거 있지. 요즘 그 당나귀기 네. 그 TV 거기 보면은 그 허재 감독님 나오시잖아. 네네. 그 캐럿 점퍼스인가? 맞아요, 그 신생구단. 네. 감독의 더 높은 감독이 있잖아. 김승기 감독님인데 구단주가 감독 행세를 계속해 선수들한테 막 니는 수비가 안 되고 뭐 어떻게 계속 브리핑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LG 트윈스의 그 조합도 너무 떠올라가지고 그래요. 네, 안녕 스탠리 표정이 약 올리는 표정인데요. 약 올리고 나랑은 상관도 없지. 내가 그분들 뭐 좋은 성적 낸다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야 L 선수들 고생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들리기는 하는데. 좀 그런 나는 이제 경험을 해봐서 네. 근데 글쎄 이게 따로 보면은 큰 그건 없어요. 근데 김정준 수석 코치님은 뒤에서 조언을 계속 해주시는 분이었고 경기에 대한 플랜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걸 해주셨고 이제 영기혁 감독이 항상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운영을 하는 자리에서 계속 그렇죠. 있으신 분인데 뭐 야구로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수석 코치를 모시겠다 하는데 진짜 곧 싸울 겁니다. 진짜. 건설적인, 그러니까 야구로 진짜 싸울 겁니다. 그래 건설적인 또 이제 논쟁이 오가지 않을까. 본인의 그 가치관이 확실한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이게 누구 한 사람이 좀 굽히면은 또 괜찮은데 두 분 다 성과를 냈던 분들이라. 네네. 그래서 그 가치관이 맞다 틀리다를 놓고서 이제 막 서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 둘이서 해결해야 돼. 나오면 안 돼. 그렇습니다. 일단. 네. 세라피모님 뭐 그나마 올 시즌 LG가 좋았던 게 롱릴리프 자원들의 활용이 좋았던 건데 선발들 1+1 운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보관 같은 느낌도 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투수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선발로 기용을 하지 않더라도 선발 수업을 받아 놓으면 긴 이닝을 소화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롱릴리프로 대부분 이제 뭐 고졸 신인이던 대졸 신인이던 우리가 보면은 스타로 발돋움을 했던 선수들이 시작과 동시에 보직이 마무리, 선발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잘 없죠. 대부분 이제 패전 처리라고 하죠. 롱릴리프, 추격조, 추격조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믿음이 쌓이면서 이제 좀 중요한 순간에 한 번씩 더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중요 보직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난 어떤 보직을 준비해야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중간에서 롱 릴리프를 맡아서 던진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근데 또 구단이 생각하는 그 장기 플랜에 있어서는 이 선수는 확실히 선발로 키우겠다라고 네네. 하면은 그 선수는 퓨처스에서 선발로 계속 경험을 쌓아야지.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1군에서 갑자기 이제 콜업이 되는 경우에는 선발 보직으로 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대체 네. 선발로 나가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약간은 그 밑에 있는 보직부터 시작을 한다. 아하, 그걸 그렇습니다. 알고 있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염경엽 감독이 아무래도 이 선발 자원 많이 만들어놔야 한다. 투수들 많이 지금 마무리 캠프로 데려가는 이유가 이제 내년 9월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또 열립니다.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이제 주력 선수들 뭐 고우석 선수라든지 정우영, 김윤식 뭐 이런 선수들이 또 대회에 차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빈자리를 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도 미리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시즌 전체적으로 벌써 이렇게 좀 구상을 해놓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참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대비를 해놓겠다. 미리미리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LG의 4호 선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떤 선수가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나는 딱 이 선수들이 딱 된 것 같아요. 외국인 2명에 김윤식까지. 김윤식 무조건 3선발. 그렇죠. 3선발 고정. 임창규, 이민호가 4호 선발. 임창규, 이민호. 그러니까 임창규가 4선발 뭐 이건 아니고 두 선수가 이제 4호 선발 들어가는데 네. 여기에 이제 사실 함덕주가 들어오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함덕주가 지금 너무 안 좋고. 그렇죠. 백승현 선수도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로 이제 포지션 이제 뭐 바꿨는데 너무 잘 적응하고 있고. 네네네. 배재준 선수는 또 좀 경험이 좀 있고. 오랜 그죠. 네. 오랜 기대주. 그래서 4호 선발을 정해 놓는 것도 좋지만 아마 뭐 한 2번, 3번 정도까지 기회 갔는데 계속 부진하면 아마 바로바로 교체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올해 그 로테이션, 포스시즌 로테이션 그게 제일 딱 이상적인 선발 같아요. LG는. 아하,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 있고 참 이걸 보니까 LG 트윈스는 참 젊은 투수들도 많고 또 이제 젊은 야수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팀 뎁스가 두텁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음 시즌이 염경엽 감독의 또 이 야구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지금 황태자님 벌써 어록 탄생했어요. 이 감독 대면식 때 얘기하신 거를 지금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뭔데? 여기 실패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이러고서 염 감독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런 얘기 하시는데 근데 말한 사람은 이 발화자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 실패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이랬는데 염경엽 감독님 혼자 이렇게 손을 들고 계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좀 억까다 솔직히. 지금 웃겼습니다. 네. 임창규 선수는 좀 짠함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만큼 또 사실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기대를 받았고 많은 기회도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요 2023 시즌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대호 선수 최강야구 합류 조금 이르지 않나요? 은퇴한 것도 아쉬운데 이 얘기 아시죠? 바로 합류했는데 투수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몰라. 난 야구를 안 보니까.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야구- 저 프로그램을 나는 안 보니까. 그래요? 여기 지금 이제 바로 타자로 투입되면 진짜 그거잖아요. 이제 밸런스 파괴잖아요. 그래가지고 투수로 나오는 걸로 일단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뭐 유출된 그 사진으로 봤을 때도 뭐 투수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은퇴했는데 뭘. 뭐 진짜 흥행되고 이슈되는 거지. 이대호 선수. 맞습니다. 네. 오승환 선수도 2005년 신인 시절 권호준 선수 초반 마무리 될 때 추격조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도 얘기를 하셨고 아예 진짜 패전 투수부터 시작한 케이스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뭐 최근에도 언급드렸던 차우찬 선수가 또 생각이 나요. 2009년 막 이럴 때는 조원수 박타 이래가지고 이제 이 개별 선수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조원수 박차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차우찬 선수도 패전 처리 투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동열 감독 이 체제 아래에서 또 기회를 많이 받고 하다가 이제 선발 투수로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투수로 그리고 FA까지 또 한 그 선수로 이렇게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라는 거는 사실 여기에서 어떤 선수가 잡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대호 선수 투수 해야죠.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조현근 투수 김상수, 조원원 그 최원재 선수일 거예요. 그 최원재 선수 지금 이제 그 김하성 선수 이제 타격 코치 하시잖아요. 그 조원수 박이 누구지? 박이 모르겠네. 박성훈 선수. 그래 조원수 박차. 저 삼성 사랑님은 저기 무슨
뭐야? 조원수 박자, 조현근, 최원재, 김상수, 박성훈, 차우찬 이렇게 해가지고 저 5명의 선수들이 이 참 잠재력은 있는데 맨날 이제 잘 못하는 그런 선수들로 좀 아픈 손가락이었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차우찬 선수만 또 이제 그리고 김상수 선수도 또 어쨌든 또 이제 불펜 투수로서 또 족적을 남겼으니까 이 두 선수는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네요. 차우찬 선수 또 키움과 링크 있던데요. 이 소문으로는요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LG 트윈스에서 이제 나가게 됐고 또 어떤 팀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은 키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우찬 선수도 이렇게 또 선수 생활을 좀 마무리 짓긴 좀 아쉬운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하지. 키움이 뭐 이용규 선수도 그렇고 선수들 뭐 끝물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들 영입해가지고 진짜 뭐 잘 활용하고 있지. 맞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미리 공지를 해드렸었던 것처럼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주에 2회 방송으로 또 비시즌에는 전환이 됩니다. 저희가 이 참 시즌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데일리로 닷새 이렇게 달려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매일매일 참여해주시고 또 채팅 남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 시즌 내내 닷새 나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이미 뭐 약속을 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궁시렁 됐지만 그래도 결석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각도 한 번도 안 하시고. 네, 중간에 똥 싸러 가서 그렇지. 그래.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그냥 책임감 있게 제가 그냥 딱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파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네. 저도 역시 어쨌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위원님이 또 잠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빠지실 때도 또 저는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상현이 네가 제일 고생했고 와, 너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거 보니까 이게 몇 회야? 154회입니다. 154. 154회. 넌 154일 다 나왔잖아. 전 다 나왔죠. 너 진짜 미친놈 같아. 대박인 것 같아. 그게 프로 정신이야. 그리고 그럼요. 네가 그만큼 책임감 있게 하니까 맞습니다. 그게 되는 거지. 좋습니다. 뭐,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다음 주에는 주에 2회 다시 찾아뵙겠다는 말씀. 월요일이랑 목요일입니다. 이 다소 이제 데일리에서 주에 2회로 바뀌어서 오늘 하는 날인가? 오늘 하는 날 아니네.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월요일, 목요일 방송 놓치지 말고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